안녕하세요. 송파구 마을생태계 조성지원단 김태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늘 진행하던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2020년 송파구 통합공모사업 설명회 4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 구단위 씨앗기 사업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와 씨앗기 사업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제안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씨앗기 사업의 목적은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일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화면에 보이는 내용으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민 모임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필요와 문제를 발견하는 게 사업의 목표입니다. 비누를 예쁘게 만들고 캘리그라피를 예쁘게 쓰고 모여서 같이 악기를 배우고 뜨개질을 같이 하는 것, 전부 주민 모임을 구성하기 위한 도구고, 그렇게 모여서 주민의 필요와 마을의 문제를 찾아보기 위하여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서에 우리의 도구가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민 모임을 만들 건지, 어떻게 지역의 필요와 문제를 찾아볼 건지를 적어주세요.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필요하며 주민이 계획하고 주민이 실행하여야 합니다. 대표 제안자 한 명이 하고 싶은 활동이 아니라 우리 모임의 구성원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이며, 대표 제안자 한 명이 계획하는 활동이 아닌 우리가 같이 계획하고, 실무 책임자가 전전긍긍하며 하는 활동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함께 실행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이게 안 돼서 맨날 나만 고생한다, 하자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앞으로의 활동이 즐겁고 재미난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활동이어야 합니다. 모임의 진행으로 기존 회원들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신규 회원이 참여하며 주제를 가지고 만나는 활동을 뜻합니다. 어린이집 동기생 엄마들의 모임이었다면 방과후 돌봄을 함께하는 모임으로 발전해서 신규 방과후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리고 관계망을 구축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방과후 모임을 진행하는데 방방장에 가고 키즈 카페에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다른 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활동, 아이들과 한성백제박물관에 우리들끼리 가는 게 아니라 동네에 활동하는 해설가분들을 찾아보고 그분들과 함께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으론 지속성입니다. 사업기간 6개월 동안 만나서 반가웠고 다음엔 보지 말자가 아니라 활동 중 보조금을 통해 아낀 비용으로 활동이 종료된 이후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고 활동을 이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은 3명이 시작했다면 5명으로, 5명이 시작했다면 7명으로, 기존의 마음이 맞는 분들과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에 대한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새로운 분들을 만나는 확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어려우시죠? 위에 말씀드린 내용을 모두 다 한다면 100점인 거고 세상은 100점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100점을 고민하고 출발하면 더디 가도 50점이지만 50점을 목표로 출발하면 도착조차 못하실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염두에 두고 제안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성 요령입니다. 작성 요령은 양식을 실제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칸을 다 채워주세요. 원서를 제출할 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고 채워서 제출하지 빈칸으로 제출하진 않습니다. 빨간색 가이드 글자들은 작성하시고 지우셔도 됩니다. 모임명을 8글자 이내로 해달라고 부탁드린 이유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다양한 물건들을 만들어 드리는데 모임명이 길면 디자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임명은 8자 이내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정동입니다. 사업지역은 행정동을 기준으로 작성해 주세요. 우리가 쓰는 주소는 법정동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동주민센터가 우리의 행정동입니다. 문정동이 아니라 문정 1동인지 문정 2동인지 확인해서 적어주세요. 사업 예산의 경우 보조금의 총액을 적습니다. 자부담의 경우 필요한 경우 작성하고 아니라 한다면 총 금액은 보조금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체와 주민 모임이 있는데 단체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만 단체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3명으로 모인 주민 모임으로 각각 해당 부분만 기재합니다. 대표 제안자의 경우에는 핸드폰과 이메일 주소 모두 적어주세요. 참여자에게까지 권유하진 않지만 대표 제안자가 이메일이 없으시면 저희가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메일이 없으시다면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활 권역의 경우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 대표자가 될 경우에만 체크를 합니다. 나는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표 제안자다 하면 공란으로 두시면 됩니다. 끝에 서명 날인 부분은 온라인 제출 시에는 생략하고 제출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와서 첫 번째 장에 전년도 성과 및 한계는 경험해 보신 사업이 있다면 작성해 주세요. 공모사업에 처음 참여해 보시는 것이라면 생략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제안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 도구를 사용할 건지를 적는 곳입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 통기타 모임으로 제안하신다면 그 제안을 위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이 모였고 대표 제안자는 왜 대표가 되었는지처럼 자유주제 사업에서 하필이면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주민의 필요에 근거한다면 더 좋겠지요. 그 다음에 사업 목표는 제안자가 원하는 대로 100점짜리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 청사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통기타 모임으로 제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통기타를 도구로 모인 주민들이 3, 4, 5 작은 연주회도 열고 매년 한 번씩 모두가 모이는 음악회도 진행하고 정기적인 회비 구조도 만들고 그를 통해서 회의도 진행하고 지역사회에 우리가 기타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겠다가 제가 상상할 수 있는 청사진이네요. 여러분들의 사업 목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열린마을 강좌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석하시면 된다는 내용을 인지하시고 체크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부사업 1, 2, 3의 경우에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곳입니다. 예시에 적혀져 있는 내용, 대상, 횟수,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더 자세히 적으실 수 있다면 적으셔도 좋습니다. 오른쪽의 소요 예산 부분은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예산 계획을 작성하고 합계를 내서 작성하는 부분으로 빈칸으로 두시고 마지막에 작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뜨개질이라고 산정하고 세부사업 2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 대상, 일정, 횟수를 적은 다음에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서술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는 게 정답이다가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이 사람들이 세부사업 1로 어떤 걸 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쓴 제안서는 이 제안서를 쓰지 않은 사람이 보고 이 제안서를 작성하신 분이 상상한 것을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제안서입니다. 다음으로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내용인데요. 동네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연계 내용을 적는 부분입니다. 하나도 없을 수 있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마을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모이기로 했던 카페도 좋고 동네에서 시민단체들이 운영하는 모임방도 좋습니다. 동주민센터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물어보고 연계 내용으로 기재하세요. 동네에 도움받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서 적어보세요. 없어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정 중에 찾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예산 계획 부분은 5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명단 및 업무 분장표는요, 형식적으로 작성하지 마시고 회의를 통해 어떤 업무를 맡을 건지 회원들과 논의해 보세요. 이메일 칸도 빈칸으로 두지 마시고 있는 분들은 채워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명단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힌 분들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는 위에 명단에 있는 분들을 연판 서명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제출 시가 아니라 선정된 이후 날인해서 제출하니까 온라인 제출하실 때는 서명 부분을 비우고 이름만 넣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는 최대 200만 원이라는 세금이 사용되는 제안서입니다. 글 주변이 있고 없고 워드를 잘 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안 배경, 통기타를 잘 쳐서 나눈다. 목표, 마을 공동체를 통해 통기타를 친다. 세부 사업 1, 통기타 연습. 세부 사업 2, 통기타 공연. 지역 자원 및 활용 및 연계 내용 없음. 이건 글 주변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고 도움을 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작성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긴 설명에 잊으셨을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은 다 기술적인 것들입니다. 사업의 본질은 주민 모임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필요와 문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만남과 역할 나눔으로 모임을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송파구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요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5부에서 뵙겠습니다.